자, 이번엔 개혁신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연결돼 계시죠? 네,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예, 대통령 탄핵 지난주 토요일 날 결국 무산됐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다음번에 될 겁니다. 아, 다음 토요일 날 됩니까 이제? 저는 된다고 봅니다. 예, 어떤 근거신가요? 이 말씀은? 한동훈이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절대 반지를 받으려고 내란 수계의 집권 연장을 꾀했습니다. 예. 그런데 본인이 가진 건 절대 반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를 슬슬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예. 우리 헌법상 소통령이 될 수가 없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하셨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친윤 의원들이 예. 한동훈 몰아내야 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입장에서는 본인이 소통령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굳이 내란 수계를 더 이상 보호해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친한계 의원들이 점점 물밑에서 돌아서고 있어요. 예. 그래서 친윤들이야 계속해서 투표 들어가지 말자라고 하겠지만 저는 설령 그렇게 당론으로 국민의힘이 결정하더라도 예. 친한계 내지는 나름대로의 소장파라고 하는 분들은 다음 투표에는 들어가서 찬성 표결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그 천 의원님 취재되신 걸로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당이 말고 어떤 취재하신 예측이라 이 말씀이시죠? 네, 저는 지금 어느 정도 국민의힘 의원들 제가 개별 의원들의 투표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것까지 어떻게 100% 알겠습니까만은 지금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국민의힘은 분열하고 있습니다. 예. 당론으로 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아마도 친윤 쪽에서 한동훈이 소통령 노릇이 도를 넘었다 해가지고 예. 한동훈을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 때처럼 예. 당대표직에서 끌어내릴 생각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면은 저는 다음번에는 8표가 아니라 예. 조금 더 많은 탄핵 찬성 투표도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분위기로 보여집니다. 예, 이번 주 토요일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당론으로 저번처럼 또 아무도 안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당론으로 또 정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숫자로만 따지면 친윤이 더 많으니까요. 예. 그런데 이번에 지난 토요일에 1차 탄핵 표결 이후에 투표 불참한 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가 굉장히 따갑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때 안 들어갔던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최소한 투표는 하러 들어갔었어야 했다라고 지금 많이들 굉장히 후회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다음번에는 꽁꽁 싸맨다고 해도 최소 8명 이상의 투표 참여는 있을 거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자, 오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발언 때문에 굉장히 어떤 국민들이 분노한 일이 있습니다. 뭘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김재섭 의원한테요. 네, 1년 김재섭 의원 관련 제가 전해드리면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이거 윤상현 의원 본인 얘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으나 1년 후에 다시 찍어주더라. 의리가 있다고 하더라. 오히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그 원인과 결과를 잘못된 그런 실언이죠. 예.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보면 여당의 당시 사람들, 대통령실에 있던 사람들이 사실 국민들에게 기름을 붓고 열불 터지게 했었습니다. 예. 예, 곧 촛불 꺼질 거다, 그런 얘기 하고 그랬었죠. 예. 바람 불면 꺼진다. 그런 거랑 같은 궤에 있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발언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때 국민의힘이 그럼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라는 것이 왜 완전히 망해 없어지지 않고 왜 그럼 윤상현 의원도 다시 당선이 될 수 있었냐. 예. 역설적으로는 탄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거기서 유승민 의원이나 양심 있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이거는 탄핵하고 국민한테 사죄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도 어영부영 탄핵에 반대했더라도 어쨌든 탄핵의 강을 넘어가지고 국민들한테 다시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어떤 인과관계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더군다나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 정도 수준이 아니라 자당이 뽑은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윤석열이라는 미치광이가 내란을 일으킨 거예요. 내란을 일으켰는데 그걸 자정작용을 하지 않는 정치 집단을 어떻게 다시 한번 선택을 합니까? 이거는 완전히 경우가 다르고 훨씬 더 심각한 건데 여기서 국민들을 도발해버리고 옛날에도 국민들 다 까먹더라?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소리입니까? 진짜 저는 보고 참 답답해서 뭐란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제 답답한 얘기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제 한동훈 대표하고 한덕수 총리 대국민 공동담화요. 당정 공동운영 방침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무슨 주한 대사관 다른 나라 고위 관계자들하고도 좀 대화를 나눴다면서요. 그 얘기 한번 좀 전해주시죠. 예, 지금 저 다른 이제 그 주요국 대사관의 고위 관계자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 두 명의 한덕수 한동훈이 한 계획에 대해서 Isn't this plan illegal? 그러니까 이 계획 위법 아니냐 물어봤고 저도 당연히 위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위헌적인 헛소리입니다. 이거는 그냥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권력욕에 미쳐가지고 본인이 공부했던 헌법 지식 다 갖다 버려버리고 내가 권력을 임의로 이양받아가지고 소통력 노릇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듣기만 해도 그냥 위헌이고 심하게 말하면 2차 내란이고 궁정 쿠데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덕수, 한동훈 둘 다 나름 엘리트고 배울 만큼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자기가 권력에 눈이 멀어버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위헌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고 더 슬픈 거는 한동훈은 단 하루도 소통력 못할 겁니다. 자기가 무슨 국군 통수권을 행사할 겁니까? 인사권을 행사할 겁니까? 트럼프를 만나러 갈 겁니까? 만약에 자기가 내가 대통령 대행이다 해서 트럼프 만나자 그러면 트럼프가 Are you crazy? 뭐 미쳤냐 그럴 겁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짓을 자기들끼리 벌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요 국가들에서도 이런 위헌적인 행태가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갖고 있고 이게 대한민국 경제와 외교 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향후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운명 혹은 여당의 정치적 운명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한동훈 대표는 절대 반지를 이미 빼앗긴 골룸처럼 됐습니다. 저는 정치적으로는 패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말도 안 되는 권력 욕심을 냈고 그 권력 욕이라고 하는 것이 내란 수괴를 감싸는 형태였고 내란 수괴의 집권을 지금 하다못해 오늘까지 벌써 며칠째 연장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이 사람에 대한 정치적인 판단은 끝났고 국민의힘의 주류 의원이라는 사람들도 한동훈 이가 홍준표 시장 표현이니까 얘기하자면 네가 뭔데 이렇게 대통령 놀이하냐 라고 다 돌아섰습니다. 국민도 이미 돌아섰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동훈 대표가 이미 저는 역사의 죄인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내란의 황태자고 그러나 역사의 죄를 조금이라도 씻기 위해서라도 이번 토요일에 예정된 2차 탄핵 표결에서는 친한계 의원들 전원 찬성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지 않는다면은 저는 역사의 죄인으로 영영 이름을 남길 거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친한계 의원들이 단합해서 좀 찬성을 하고 그러면 당 깨집니까?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관심이 없으시군요. 이미 심리적 분당 상태에 가깝다고 보고요. 다만 그게 뭐 물리적으로 뭐 부서질지 아니면 서로 그냥 조금이나마 남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붙어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 국민의힘에서는요. 그렇다면 이 질서 있는 퇴진 뭐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을 하는데 가능한 방안은 없다고 보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헌법상 가능한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은 하야와 탄핵 그리고 구속으로 인한 권한 대행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닌 본인들끼리 그냥 짬짬이해서 무슨 뭐 북한에서 김일성이 김정일한테 물려주듯이 하는 식의 그런 권한 이양이라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하고 그 판단을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보는 것이다. 그게 제대로 된 헌법 정신이다 말씀드립니다. 그 여당 내 기류 흐르는 기류를 보면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반헌법적 어떤 행위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좀 약간 연장하고 싶어하는 기류에는 특히 친윤 쪽 기류에는요. 지금 대통령 탄핵하면 정권 고스란히 넘겨준다.
이재명 대표의 뭐 이런 기류로 서로가 서로를 설득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권 내놓기 싫었으면 내란을 하지 말았어야죠. 예.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 저도 뭐 방송 들으시는 분들 다 알겠지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저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주기 싫었으면 내란하지 말았어야죠. 예. 물론 제가 이번에 탄핵이 된다고 해서 꼭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된다는 거 아닙니다. 예. 저는 반 이재명 정서도 지금은 조금 내려가 있지만은 예. 나중에 분출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식으로 핑계대는 것 어찌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수사거나 술수에 가깝다고도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러나 어떤 핑계가 됐든 그것은 모두 다 내란을 벌이기 전의 논리들입니다. 예. 내란을 벌인 대통령, 내란을 벌인 내란 수괴를 어떻게 한시라도 대통령직에 놔둘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정치적 계산이나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그거는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짓입니다. 예, 지금 사정기관들이요. 경찰, 검찰, 공수처 경쟁적으로 지금 수사에 나서고 열심히 할 것처럼 막 서로 하는데 어느 쪽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수사는? 저는 아마도 윤석열 구속 경쟁이 일어날 거라고 예. 생각하고요. 이미 시작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하고 예. 거기서는 검찰 특수본이 가장 앞서 있긴 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영장 청구 권한이 일단 검찰과 공수처에 있고요. 예. 공수처보다는 검찰이 이런 대형 수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예. 이 신병 확보에 길을 쓸 건데 예. 저는 일단은 검찰도 조금 못 믿어온 면은 있지만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검찰이 공중분해되게 생겼기 때문에 예. 윤석열 신병 구속을 하는 데에는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예. 열심히 할 거라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검찰이 내란 수괴에 대한 적절한 사법 처리를 못하게 되면 기소청으로 격화되는 거는 물론이고 거의 무슨 검찰이 산산조각이 날 겁니다. 예.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특히 윤석열, 한동훈 다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물론 검찰 혼자 지금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예. 수사기관이 막 여기저기 지금 소환하고 특히나 윤석열에 대해서 출국 금지가 됐다는 거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수사기관들이 이미 판단을 내란 수괴다라고 내렸다는 겁니다. 예. 현직 대통령을 지금 이 출국 금지했다는 것은 그래서 앞으로 누가 더 공을 많이 세우냐 전쟁인데 여기서 그 윤석열의 신병을 가지고 있는 수사기관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예. 그래서 예. 아마도 제 예상으로는 경찰도 윤석열 신병을 확보하려고 할 테지만 예. 경찰이 청구하는 영장은 아마 시간 끌고 결국 검찰이 윤석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받아내고 집행하는 형태로 끌고 가려고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경쟁적으로 수사기관이 붙으면요. 구속 시점은 언제쯤으로 기대하십니까? 저는 이번 주는 조금 이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마도 토요일에 예. 탄핵 결정이 되든 안 되든 예. 4주 정도에는 구속되지 않을까 하고 늦더라도 크리스마스 이전에는 윤석열은 구속될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탄핵과 구속은 어떤 균형을 이룹니까? 정치적으로? 사실 별도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여기서 뭐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예. 구속한다고 해서 탄핵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예. 탄핵 된다고 해서 구속 안 되는 것 아니고 다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빨리 구속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예. 구속까지 되면 탄핵에 반대할 명분은 더 약해집니다. 예. 저는 탄핵 그래서 예. 네. 말씀하십시오. 예. 그래서 여당에서는 구속이 되게 되면 어쨌든 권한 대행이 한덕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예.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자라는 식으로 또 논리를 들고 나올 텐데 야당에서는 그런 논리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예. 정상적으로 보다 본격적으로 헌법재판소 판단 받아보자라고 해서 꿋꿋하게 탄핵 절차 밀어붙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는 당분간 갑니까? 어느 경우라도 탄핵이나 구속? 네, 탄핵이 되든 구속이 되든 예. 일정 부분 당연히 가게 됩니다. 최종적인. 그래서 구속이 되더라도 예. 이것이 내란 재판이라는 것이 꽤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어떤 한덕수 권한대 체제를 지나치게 장기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 탄핵 절차를 우선해서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헌정 질서를 조속하게 정상화하는데 그 점이 보다 더 타당한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탄핵이 돼도 한덕수 체제는 당분간 불가피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란죄에 수사는 신속하게 일정 부분 한다 하더라도 예. 재판 자체는 꽤 오래 걸릴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계속 지켜보고 있을 여유는 없다. 일각에서는 한덕수 총리에게 맡겨도 되느냐 이런 어떤 우려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내란과 관련한 어떤 예. 네, 그 부분 저는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사실 생각만 같아서는 한덕수뿐만 아니라 예. 이 내란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모든 국무위원들 예. 다 탄핵시켜서 날려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래도 국정이라는 것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원내대표와 꾸준히 상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 탄핵이나 구속 사태가 벌어지면 그 다음에 한덕수 체제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유도할 것인지는 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군요. 어떤 경우에도 예. 사실상 통상적인 유지 외에는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것이고요. 예. 만약 허짓거리를 뭔가 본인의 어떤 그 근본적인 역할을 넘어서려고 한다면은 야당들이 모든 힘을 다해서 그런 거 막아야겠죠. 직접적인 탄핵 같은 부분들도 당연히 진행해야 될 겁니다. 예, 시간 다 됐는데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위험성은 끝났습니까? 일단 가시적 위험성, 제2계엄이나 무슨 북침 이런 어떤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미치광이가 무슨 짓을 할지는 모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위험도는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 최단기간에 끝내야 된다. 그게 우리 경제를 위한 길이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였습니다.